와, 대박. 미친. 쩔어. 이제 동물과 곤충은 저리 가라. 역대급 기상천외한 식물들이 등장하실 테니 하다 사람의 얼굴로 진화한 식물까지 등장했다는 떡밥을 던지며 바로 본론에 들어가고자 한다. 딱 집중. 눈, 코, 그리고 입까지 누가 봐도 빼박 사람의 모습이지만 사람이 아니다. 주작 같지만 전혀 주작이 아닌 식물 맨드레이크. 영화 해리포터 중 화분에서 뽑히자마자 귀를 찌를 듯한 괴성을 지르며 등장한 이 녀석. 에이, 저거 다 CG야 CG 라고 나도 영화를 보며 그냥 넘겼지만 실제로 남부 유럽과 지중해 연안에서 서식하는 식물이라고 한다. 근데 이 녀석 생각보다 유명하더라. 사람을 닮은 생김새 때문에 예로부터 신비한 식물로 취급되어 여러 가지 미신이나 마법 의식에 사용되는 것은 물론 무려 성경책에서도 언급되셨단다. 이처럼 종교적, 마법적 의미가 씌워진 탓에 외국에서도 전설의 식물로 많이 등장하는데 전설 속에서는 교수형을 당한 죄수에서 꽃 피우는 식물로 흔히 묘사되지만 직접적인 연관성은 전혀 없다고. 또한 전설 속 이 녀석은 뿌리를 뽑을 때 엄청나게 큰 소리로 비명을 지른다고 알려져 있어.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이 미쳐버리거나 죽을 수 있다는 소문 때문에 이 녀석을 뽑을 때 사람 대신 개를 시켜 뽑게 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 녀석 특이한 겉보기처럼 환각작용도 엄청 뛰어나 서양의 중세시대에는 마취제나 마약으로 쓰였다는 사실. 녀석의 뿌리에 존재하는 강력한 알칼로이드 성분 때문에 만약 복용할 시 강력한 환각이나 최면의 효과와 함께 과용하게 되면 호흡이 정지되어 지식사까지 이를 수 있다고. 이뿐만이 아니다. 이 녀석 무려 중국에서까지 발견되었는데 모습이 무슨 사람과 너무 존독이라 자동으로 소름이 으스스 끼친다고 하네. 중국에 출몰한 이 녀석은 머리는 기본, 팔다리, 몸통, 심지어 까지의 생김새가 사람과 매우 흡사하다고 한다. 근데 이 녀석 알고 보니 몸에 꽤나 좋은 식물이라고 하더라. 알고 보니 과거 중국의 황제가 녀석의 뿌리를 갈아먹자 곧바로 흰머리가 까마귀처럼 검게 변했다는 전설 때문에 중국에서도 예로부터 전설의 약초로 사용되었다는 이 녀석. 지금까지도 아주 애용 중인 약초 중 하나라는데 콜레스테롤을 낮춰 동맥경화를 예방하고 심장과 신장을 튼튼하게 해주며 탈모에도 효능이 좋기로 유명하단다. 나 요즘 탈모 온 것 같은데 이 녀석 함 잡숴봐. 여기 저주받은 나무라고 불리는 녀석이 있다. 왜냐고? 하루 종일 붉은 피를 흘리고 있거든. 근데 녀석이 살고 있는 곳도 영 심상치 않아. 그곳은 바로 인도양 남동부에 있는 예멘의 소코트라 섬. 육지로부터 떨어져 폐쇄적인 상태에서 오랫동안 원시적인 생태계를 유지한 덕에 지구상에서 가장 기묘한 곳 중 하나로 불린다네. 이렇게 메말라 보이는 환경에 싹을 틔어 수백 년간 더운 기후를 견뎌내며 자란다는 용혈수를 소개하겠다. 마치 우산을 펼친 것 같은 모습에 키도 보통 큰 게 아닌 것 같은데 가장 큰 녀석의 경우에는 이런 환경에서 무려 25m 이상 자란다고 하니 과연 대단한 피지컬을 자랑하지. 그런데 이 녀석 키 말고 더 놀라운 점이 있단다. 이 녀석을 자르게 되면 무려 붉은 피가 나온다고? 하지만 이건 녀석의 수액이라는 사실. 다른 식물들과 달리 이 녀석의 수액은 마치 피를 연상시키는 붉은색이라 사람들은 이를 용혈이라 부른다고 한다. 심지어 수액 효과도 아주 톡톡히 작용하여 소독 및 지혈 등의 치료 효과는 물론이요 의약품으로 가공되어 소비되거나 화장품의 재료나 도자기의 유약 재료로도 쓰인다고. 게다가 굉장히 긴 수명을 가진 식물로도 유명한데 수명이 무려 6,000년 이상으로 추정되는 녀석도
발견되었단다. 하지만 평생 승승장구할 것 같은 이 녀석에 찾아온 한 고비의 시련, 그건 바로 과도한 방목형 목축과 이상기후, 이로 인해 생태계에 이상 신호가 오기 시작하여 그 결과 용혈소의 생장에도 이상이 생겨버렸다고 한다. 2008년에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될 만큼 많은 사람들이 죽기 전에 가보고 싶은 관광지로 손꼽히고 있다던데, 어쩌면 내가 가보기도 전에 사라져버릴 수 있겠네. 그런데 다음 녀석은 말도 마. 하다하다 천연기념물까지 지정됐다더라. 크다, 동그랗다. 하지만 이 녀석은 그냥 잔디 아닌가? 아니, 전혀. 잔디공으로 오해받는 이 녀석의 정체, 그 이름 바로 마리모. 일본 홋카이도 지역에서 최초로 발견된 이 녀석은 원래는 모스볼로 불렸지만 동그란 털뭉치 같은 생김새 때문에 마리모라는 별명이 붙여져 지금까지 그 이름으로 불리게 되어 마침내 국가 천연기념물로도 지정되었다고 한다. 근데 이 녀석 동그랗고 신기한 생김새 덕분에 애완식물로 은근 인기 있는 편이라더라. 보통은 수조를 꾸미기 위해 구입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 녀석은 수족관의 천연 스펀지로 작용하여 물을 여과하고 광합성을 통해 공기방울을 내뿜기 때문에 수족관 식구한테도 아주 좋은 효과를 준다는 사실. 이 영상을 보고 키울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 혹시나 해서 말해주는 건데, 이 녀석 자체가 차가운 호수 바닥에서 사는 탓에 물 온도를 20도 정도로 맞춰주는 게 가장 좋다고 하네. 만약 가끔 날씨가 더우면 수조에 얼음을 넣거나 냉장실에 넣어두는 것도 좋다고 하니 꿀팁 잘 참고하길 바란다. 분명 식물임에도 불구하고 애완용으로 마리모를 파는 가게에선 거의 동물에 가까운 취급을 받는다던데, 그래서였을까? 이 녀석을 미치도록 좋아하는 두 마리의 바다 생물들이 있다고 한다. 첫 번째는 바로 새우. 마리모 여러 개를 어항 바닥에 깔면 새우들이 바글바글 붙어서 재미난 모습을 연출할 수 있지만, 마리모를 키우는 작은 병에다가 새우를 넣으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킨다고. 그런데 새우 녀석보다 더 최상의 궁합이라고 자랑하는 녀석이 있는데, 그건 바로 베타 물고기이다. 마리모를 너무 사랑한 탓에 물고기임에도 불구하고 마리모를 먹지 않아서 어항에 같이 넣고 키우면 2배는 무슨 그 이상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니 이 베타 녀석도 같이 한번 키워봐. 하지만 금붕어나 거북이의 경우 크기가 작은 마리모를 먹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눈 깜짝할 새에 이 녀석이 사라지는 꼴 보고 싶지 않다면 저 녀석들은 키우는 건 금물이라고 한다. 또한 호수에서 자라는 마리모를 가져가는 것도 불법이라던데, 이 녀석 때문에 빨간 줄 그을 생각은 다들 안 하겠지? 내 사촌 동생들도 요즘 애완식물로 마리모를 키우고 있는데, 아니 이 녀석 키우기 얼마나 편한지 혼자서 쑥쑥 잘 자라더라. 근데 나머지 녀석들은 비주얼로 보나 몸통으로 보나 영 아닌 것 같지? 혹시 애완식물 키울 생각 있으면 꼭 마리모 녀석을 강추하며 오늘도 자나 깨나 동심을 바싹하게 깨부순 마! 이게 바로 산타 아이가.